요즘에 이제 무역 전쟁으로 되게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단순히 경제 어떤 마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G2,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짱 먹어야 된다. 미국이 진짜 짱이다. 라는 마인드가 똘똘 뭉친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잡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일어서야 된다. 과거처럼. 세계 중심이 돼야 된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력 중에서 특히 ICT 분야의 기술을 여전히 짱을 먹고 있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ICT 어떤 기술 분야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의 패권 전쟁은 여전하고 더 치열해지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슈 따라잡기를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치열해져만 가는 미국과 중국의 슈퍼컴퓨터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슈퍼컴퓨터 패권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저번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어떤 그 경제연구소나 뭐 한국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그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한번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또 거기에 제 생각도 있으면 덧붙여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우 흥미롭게 읽었던 보고서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뭐 슈퍼컴퓨터 패권 전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무역 전쟁으로 되게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무역 분쟁을 그냥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어떤 마찰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G2,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이제 어떤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First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이 짱 먹어야 된다. 미국이 진짜 짱이다. 라는 기치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가 미국이 전 세계에 짱이라는 거, 그건 다 가리키고 있지만, 오바마 정권 때 좀 물러 터졌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원래 얼마나 이 구역의 최고 힘센 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한 그 마인드가 똘똘 뭉친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 나오는 강경 발언들과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 무역 조치들이 그런 First America 라는 것들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잡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굴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 일어서야 된다. 세계 중심이 돼야 된다. 과거처럼.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뭐 요 시대를 빼놓고는 거의 뭐 웬만한 역사에서 중국이 뭐 GDP 기준으로는 다 한 칸 짱을 먹어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 이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밀리는 굴욕의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뭐 GDP 같은 경우도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흐름상은 뭐 2025년부터 30년 혹 35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에도 그때쯤에 미국을 GDP는 앞설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이 이제는 어깨를 펴고 미국과 한판 떠야 된다. 절대 밀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시진핑이기 때문에 이 둘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둘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할 수 없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슈퍼컴퓨터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기술력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밀리는 순간, 당연히 패권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기술력 중에서 특히 ICT, ICT 분야의 기술을 여전히 짱을 먹고 있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ICT 기술을 후발주자가 1등을 따라잡아야 그 새로운 패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CT 어떤 기술 분야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은 뭐 당연히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왔고, 또 최근에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행보가 보이면서 이러한 그 슈퍼컴퓨터의 패권 전쟁은 여전하고 더 치열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탑 500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99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그 연산 능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500등까지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6월하고 11월에 이제 업데이트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그 과거에 어땠었냐? 과거에 이제 2012년 11월이잖아요? 11월에 슈퍼컴퓨터 랭킹을 보면, 당연히 우리 예상했듯이 미국 1등입니다. 미국이 2012년 11월에 슈퍼컴퓨터 랭킹 1위가 미국, 2위도 미국, 1위가 타이탄이죠. 타이탄인데, 타이탄의 여기서 이제 슈퍼컴퓨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 최대 연산 속도예요. PFLOPS라고 나왔죠? 페타플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롭스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가 1초에 몇 번 연산을 하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타플롭스예요. 펩타가 뭐죠? 펩타? 펩타는 1000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탄의 실질 최대 연산 속도가 17.6 페타플롭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는 1초당 연산을 1경 7000조 회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당연히 미국이 이제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2013년 6월을 보시면 이제 1년 지났죠? 랭킹이 갑자기 바뀝니다.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뭐죠? 1위에 중국의 테너라는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테너라는 것은 이제 은하수를 뜻하는데, 슬슬 중국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절대 우리 이제 ICT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한번 개겨봐야 되겠다 라고 등장한 것이 이제 테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 최대 연산 속도가 얼마죠? 33.9 페타플롭스. 그러니까 1초에 3경 3000조 회 연산을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타이탄보다 약 2배입니다. 타이탄보다 2배에 달하는 연산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제 테너를 만들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한 1300명의 과학자를 거의 갈아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3년 6월에 보시면 그전에는 2012년에는 5위 안에 들질 못했어요, 중국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1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테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 능력은 1등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대놓고 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슈퍼컴퓨터가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많이 좀 딸렸었고, 이 테너에 들어가는 CPU가 인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중국 거지만 안에 핵심 두뇌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중국의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이제 퀘션 마크였죠. 일단 갑자기 중국이 1등이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돼요?
이 새끼 또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인텔의 CPU를 중국에 반입하는 걸 막기 시작합니다. 니네 우리가 CPU 안 주면 해낼 수 있어? 니네 우리 걸로 한 거잖아? 라고 한 거죠. 제가 책 1초월장에 그 혁신장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혁신은요,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계 상황,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되게 낮은 확률이지만 혁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인 CPU 안 준대요.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다. 슈퍼컴퓨터용 CPU를 개발해서 다시 새로운 테오라이트라는 컴퓨터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랭킹 1위는 바로 중국의 테오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세서가 나오죠? 써웨이 SW26010. 요게 바로 뭐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보시면 테너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인텔이잖아요. 맞죠? 인텔이에요. 인텔. 근데 자체 개발한. 그리고 이 테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OS도 자체 개발한.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시절 최대 연산 능력이 얼마다? 93 페타 플롭스. 페타 플롭스. 1초에 구경 3000조 회 연산 능력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1, 2위가 중국이에요. 미국은요 5위에 밀려났습니다. 뭐 이때쯤 보면 이거 미국이 이제 슈퍼컴퓨터에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 지금 2012년부터니까 거의 5년 넘게 미국이 아무런 뭐 발표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올해 6월에 갑자기 미국이 딱 은슬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컴퓨터 내놓냐? 서밋이라는 컴퓨터를 내놓습니다. 언제요? 올해. 이 서밋은요, 실질 연산 속도가 122 페타플롭스입니다. 뭐 어마무시하죠. 이 얘기 뭐냐면 이게 이제 제작 기간이 한 4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1위를 하고 할 때부터 미국은 이제 준비를 해왔던 거죠. 조용하게 한번 봐라 이놈들아. 우리 미국이 한번 만들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서밋 컴퓨터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서밋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GPU가 27,00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GPU는 뭐에 쓰죠? 예? 나중에 한번 이것도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머니머신을 돌릴 때 씁니다. GPU는. 그래서 서밋은 그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약간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서밋은 바로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에 지금 슈퍼컴퓨터의 흐름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다? 미국에 관심 없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올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1위를 탈환을 했다 해서 전반적인 슈퍼컴퓨터 500등 안에 있는 것들의 연산 능력을 다 합쳐봤을 때에도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이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내놓을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엑사는 1024 페타죠. 그렇죠? 그래서 엑사급은 이제
그러니까 뭐 1 엑사플rop스 하면은 1초에 100경회의 연산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퍼컴퓨터를 2020년에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첨예하게 지금 그 슈퍼컴퓨터 분야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발전하는 것은 이 반도체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발전의 핵심은 무어의 법칙이었죠. 그러니까 18개월마다 그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올라가는 거죠. 더 미세 공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5나노 공정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양자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시 세계의 물리 법칙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의 법칙이 거의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뭐 컴퓨터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예. 그 슈퍼컴퓨터를 그야말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볼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이거 얘네들 너무 귀여워 하는 컴퓨터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두 나라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를 누가 먼저 더 강한 놈으로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요. 물론 특징은 그겁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되고 있고요. 미국은 민간 주도로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많이 연구도 하고 있지만 구글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그걸로 얼마나 지금 대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메가 트렌드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무섭냐? 아니면은 일단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암호 체계는 붕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암호가 풀기 어려운 이유가,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로는 지금 현재 암호를 풀려면 엄청나게 하나 암호 푸는데도 몇 년 걸리거나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병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순식간에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양자 통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양자 통신도 지금 중국이 되게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게 양자 통신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를 통해서 이 통신을 하는 건데,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자와 송신자가 한 번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자 암호의 특성상. 그래서 일단 양자 암호 자체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게다가 누가 감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통신할 때 감청을 하면 양자의 특성에 의해서 양자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 암호가 무너져요. 정보가 무너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했을 때 그거를 도청해가지고 도청이나 감청해가지고 그 암호를 빼돌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양자 암호 붕괴됐어요. 그럼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놈이 우리 통신 감청하고 있구나, 도청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와 감청, 도청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양자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안보 분야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물론 뭐 언제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언제 실용화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알았습니까? 2016년인가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지. 예, 세상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은 그 ICT 분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ICT 분야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ZTE인가요? 뭐 통신회사, 그죠? 거기에 뭐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때리고 화웨이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아무튼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ICT 분야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계속 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이렇게 성장색을 막으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써웨이 칩을 개발했던 것처럼, 또 이게 한계 상황은 또 상황을 오히려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가열차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진핑도 거기에 굴복할 가능성은 적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서 지금 무역 갈등을 넘어 이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문을 읽을 때나 정보를 볼 때도 미국과 중국의 이 상황들을 좀 주시 하시고, 아마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국제사회에 가장 핫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매우, 우리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되게 많이 얽혀 있고, 두 거인이 세계의 어떤 중심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차는 있겠지만 우리들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양자 컴퓨터도, 양자 통신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미국 달러, 특히 기축통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축통화를 알고 있어야, 기축통화의 힘이, 여러분 미국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달러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가 뼈대 함께 어떤 우리 지식 수준을 같이,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높이는 저와 뼈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